최근 미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SNS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여행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건 바로 코리아,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행복지수는 150여 개 국가 중 57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미국 작가의 말이 다소 과장되긴 했어도 무시할 수 없는 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돈, 건강, 젊음, 사랑,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까요? 국회미래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조사한 것인데요. 2023년 연구 결과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6.56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복감 수치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그 수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다가 그 위기 단계가 하향된 이후 회복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릴수록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에선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생애 주기별 U자형 행복 곡선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러 책임이 부여되는 중년이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으나 은퇴 이후에는 행복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대의 경우 행복감이 50대 수준으로 낮았고 은퇴 세대인 60대 이상은 가장 불행하다는 역U자형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학력은 높을수록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하고 고학력자는 행복감을 느끼는 변동폭도 가장 적었지만 직업 유무의 행복감의 경우 직업이 있는 쪽이 소폭 상승해 있는 추세이나 그 안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쟤는 나보다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겠지.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은 잘 살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행복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조사 결과는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가구 소득에 따른 전반적인 행복감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월 평균 수입 400만 원 이상의 집단부터는 그 이상의 수입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추세를 보면 정직원보다는 임시직원, 자가주택 거주자보다는 전월세 거주자 등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일수록 행복 수준의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행복에 있어서도 불평등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움, 서로를 돕는 이타심. 행복은 마음의 안정감과 성취감에서 오기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영역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는 자아 실현을 위한 선택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UN 세계행복보고서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다른 국가들보다 행복 수준이 낮은데요. 이렇게 된 뒤에는 치열한 경쟁사회 구조, 가족 해체와 세대 격차, 지역사회 붕괴 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 간 친밀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좋다는 라틴 아메리카는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행복 수준은 높다고 합니다. 우리와 사뭇 다른 남미의 사회와 문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 양적인 성장만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행복 불평등 현상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